부동산으로 돈 버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지표를 꼭 보세요. 꼭 보시면 돈 법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더 떨어질 것이다, 아직 오르는 타이밍이 아니다, 그런데 뭔가 집값은 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좀 분위기죠.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주택시장을 읽는 두 가지 지표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세미나 4월 3일, 드디어 이제 4월 달로 들어섰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죠. 올해 이제 선거도 있고 4월 달에. 4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자, 주제는요, 강의 주제는 용산, 강남, 한강변. 다들 아시죠? 용산은 집값 비싼 동네, 그리고 강남 비싼 동네, 한강변 비싼 동네. 다 비싼 동네라는 거 누구나 다 인지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곳들 중에서 우리가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 곳이 어딘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밝혀드리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들 준비했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은 필수고요.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1:1 개별 상담 진행을 해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마음껏 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번 기회에 과연 어디가 진짜 진정한 찐 투자처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시면 궁금증 말끔하게 해소될 겁니다. 자, 강의 들어갑니다. 자, 지표, 부동산 시장을 읽는 두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추세를 읽는 투자 지표입니다. 추세를 읽는, 추세라는 거는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 어떤 방향, 오르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지, 그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023년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얘기 했어요? 야, 서울의 거래량이 최소한 5, 6천 건 매월 5, 6천 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2천 건 넘었는데 이제 시장이 지금 상승하는 시장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가 오르는 추세, 거래량이 양의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오르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자,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2022년, 지지난해죠. 2020년 10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559건이었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달에 835건. 조금씩 늘어나기는 했지만 크게 이렇게 변동은 없었죠. 그래서 1000건을 못 넘어가다가 지난해 1월 달, 지난 2023년 1월 달에 1000건이 넘어갔습니다. 1413건. 자, 거래량이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곡점이 1월 달에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2월 달 되니까 2457건. 3월 달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2983. 쭉쭉쭉쭉 올랐죠.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가의 매물이 소진이 되면요, 저가의 매물 급하게 막 금매로 나왔던 게 소진이 되면 당연히 그거보다 좀 더 비싼 물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비싼 물건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요. 거래량이 늘어나면 사람 심리가 사자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의 매물이 소진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매물들이 또 소진이 돼요. 그럼 또 다시 매매가가 올라서 또 오른 금액의 매매가들이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거래량 증가는 매매가 상승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8월 달까지 3,899건이 거래가 되던 게 이렇게 쭉 계속 올라왔죠. 지난해 9월 달이 되니까 3,400건으로 약간 떨어졌어. 한 400건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는 안 떨어졌어도 그래도 어쨌든 400건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월 달이 되니까요. 지난해 10월 달 2,437건으로 확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러더니 11월 달 되니까 1843건 더 많이 떨어지고 12월 달이 되니까 1824건으로 또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월 달 거래량이 보니까 1월 달 거래량이 2576건으로 1824건에서 2576건으로 확 뛰어버렸죠, 거래량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월 달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제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1월 달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자, 오늘이 25일입니다. 3월 25일. 앞으로 6일 남았어요. 6일. 6일 남으면 2월 달 거래량이 다 나오는데 현재 오늘 3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2월 거래량이 2398건, 약 2400건 정도 되죠. 자, 앞으로 6일 동안 거래량은 최소한도 2500건은 넘어갈 것이다. 자, 1월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갈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올해 시장은 상저하고의 시장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지금 시기라면 상반기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상저하고의 시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증가는 지난해와 똑같이 판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추세. 지난해도 그랬잖아요. 지난해도 자, 1월 달에 거래량이 갑자기 툭 뛰면서 계속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거래량 증가는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자, 요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2023년 1월에서 8월 거래량 계속 증가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죠. 8월에 3,899로 최정점을 찍었다가 9월 달에 3,400으로 약간 떨어지면서 계속 하락 곡선을 12월 달에 그랬다가 1월 달이 되니까 12월 달에 1824건에서 2576건으로 1월 달에 팍 뛰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이 추세를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거래량이 자, 압구정 현대 677차 47평형, 압구정 현대 677차 47평형 큰 평형이죠. 2022년도 12월 달에 43억이 실거래가 됐습니다. 43억의 실거래가. 그런데 압구정 현대 40평형 똑같은 거죠. 이게 7월달, 23년 7월 달에 51억 5천에 실거래가 됐어요. 자, 7개월 만에 얼마가 올랐어요? 7개월 만에. 43억에서, 그러니까 8억 한 5천 정도가 오른 거죠. 7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자, 2022년 12월 달이면은 거의 이제 바닥이었잖아요. 이 바닥에 만약에 내가 샀다면, 여력이 돼서 샀다면, 7개월 만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7개월 만에. 얼마를 벌었어요? 8억 5천 정도를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 작은 평형은 어떠냐? 작은 평형은 물론 이렇게 이것처럼 8억 5천 이렇게는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2억씩은 최소한 2억 이 정도는 이익을 낸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1, 2억, 2, 3억 이익을 내겠어요. 이게 재테크의 가장 큰 매력이죠. 내가 정확한 그런 걸 분석을 해서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코인 시장, 부동산 시장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추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흐름을. 당장 오늘 거래량이 뭐 매년 거래가 5, 6천 건 되는데 뭐 3천 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흐름이 계속 지금 오르는 흐름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투자를 해서 그게 더 올라가기 전에 이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이 추세를 읽는 두 가지 지표. 두 번째는 주택가격 전망 지수예요. CS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1년 후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1년 후에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은 이 100 위로 올라가면은 오른다. 100 밑으로 내려가면 떨어진다.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2023년 1월 달에 제가 변곡점이 생긴, 지난해 1월이 생겼다 그랬죠. 이때 68이었어요. 계속 오르죠. 계속 올라서 지난해 6월 달이 100이 딱 됐어, 100. 100이 딱 되다가 계속 또 오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2023년 9월 달이 110. 9월 달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리막을 지금 걷고 있죠.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2023년 지난해 12월에 94였어요. 94. 근데 1월 달 되니까 92가 됐어요. 92. 떨어졌죠, 또. 하락했죠. 근데 2월 달 되니까 92로 그대로 하락을 안 하고 92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3월 달이 기대되죠. 3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92보다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변곡점이 생긴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3월 달. 3월 지표를 보면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3월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은 분명히 92보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지표. 그러니까 즉 1월이요. 거래량을 보면은 1월이 우리가 변곡점이 생기는 때라 그랬잖아요. 1월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 CSI 지수는 2월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2월이 변곡점. 그래서 2월이 변곡점 되면서 3월 달부터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고 우리는 투자의 흐름을, 이 추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투자를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야, 무슨 지금 오르는 거야. 5,000 건 이상 한 달에 거래가 서울에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2,500건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야. 더 지켜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왜 중요해요? 추세를 알아야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이 바닥이었고요. 1월이 변곡점이 생겼다고 제가 많이 얘기 드렸는데 이때 투자했으면 조금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례로 봤듯이 큰 이익을 냈을 겁니다. 자, 지난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하락의 방점을 찍어서 시장의 공포가 많이 조성했지만 전부 틀렸잖아요. 전부 안 맞았잖아요.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이렇게 실전 경험이 없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해안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을 믿느니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거 뭐 당연한 얘기예요. 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우리는 그대로 편승을 해서 가야지 정책 방향은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정책 방향하고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뭐예요? 규제를 완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예요. 공급 물량. 왜냐하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앞으로 2, 3년 되면은 역대급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 폭등할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빠르게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아시죠? 어떻게든지 속도를 빨리 내겠다. 재개발, 재건축 낡은 구도심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완화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게 정책 방향이잖아요. 그럼 이 정책 방향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이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는 타켓으로 잡아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정말 확실한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요. 자, 재건축과 재개발이 정책 방향이라면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 있는 하고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든지 또는 재개발에 투자를 해라. 재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빌라에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에는 뭐가 있어요?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죠.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너무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 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빌라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무조건 가는 게 정책 방향인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양극화는 점점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점점 심화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뭘 보고 해야 된다? 입지 가치를 보고 해야 된다. 입지 가치. 입지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다. 그렇죠? 입지 가치. 자, 입지 가치를 보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그런 지역도 선정을 해서 들어가야지,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된다고 해서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는 이제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둘 다 뭘 보고?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즉, 재건축은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강남권이나 용산이나 마포나 이런 우리들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너무너무 커서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우리가 미리 선점한다는 의미지, 이미 한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어서 가격이 이미 올라 있는 이런 아파트를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하되, 재건축은 어떤 입지 좋은 지역들, 그런 지역, 뭔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할 가능성이 큰, 그리고 하더라도 지금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안전진단만 이제 간신히 통과했다든지 이런 단지들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데나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우리나라 지도, 서울 지도를 놓고 보면요,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개발 안 하는 데가. 그런 데들 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들이, 어떤 A라는 지역이 될까? 안 될까? 우리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곳들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다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되는 지역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소수의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통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낡은 아파트를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걸 재건축,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 재개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물론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인식하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요. 낡은 아파트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재건축, 낡은 빌라 단독주택 지역을 부숴서 새 아파트로 바꾼다. 공통점 뭐?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입지 좋은 데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들어가서 거기가 새 아파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입지 좋은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투자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재개발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 이런 낡은 지역들이 입지 좋은 데들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 바뀌게 되면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입지가 좋고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빌라나 단독주택 이런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빨리 선진입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자, 빌라의 투자 가치, 이 재개발 가능한 지역, 빌라도 재개발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 빼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빌라 앞으로 가치는 점점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 2, 3년 동안에 신축 빌라 공고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전세 사기의 여파,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바람에 이 빌라에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다면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지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정 지역들,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중이 매매가나 전세가는 거의 차이 안 나는 데들, 이런 데들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차이가 좀 나잖아요, 많이. 그럼 이런 지역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빌라 전세 사기 이것 때문에 빌라에 대한 회피 심리가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최근에 2, 3년간 이런 공사비, 땅값, 공사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급등했잖아요.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익을 낼 수 없죠. 요즘 좀 분양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 평당 가격이 올라서 지금 아파트도 입지 좋은 데들
누가 이렇게 그 해서 입찰 공고를 내도 거기에 선뜻 들어오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공사비가 비싸져서. 자,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서 빌라 공급을 위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그게 일시 대책이죠. 1월 10일 날 대책 다 아시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없애주겠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재개발은 빌라들, 새로 짓는 신축 빌라 있죠. 신축. 최초로 분양받는 신축 빌라들은 주택세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뭐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잖아요. 이거 뭐에 그래요? 이게 빌라는 서민들이 아파트로 최종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서민의 주거 사다리인데 이 주거 사다리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든지 복원시키겠다. 이 정부의 특단의 대책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의 전제 조건, 이런 커다란 지금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는데요. 빌라의 전제 조건, 모든 빌라가 아니라 뭐 재개발 가능한 지역의 빌라를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된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의 빌라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2024년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입니다. 다만 기회가 왔다고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기회가 왔다고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만 결국 올해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2023년도도 그랬거든요. 2023년도도 저는 오른다, 지금 오른다, 시장이 바뀐다, 변곡점이 생겨서 거래량 늘어난다 얘기했지만 뭐 또 떨어진다, 뭐 하여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했던 사람들은 못 샀지요. 하지만 뭔가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느끼고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사야 되는 시기야, 이렇게 했던 분 소수의 분들만 결국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 기회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2024년은. 다수는 어때? 다수는 여전히 집값 떨어진다는데 언제나 오를까? 이러고 또 그냥 멍히 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투자는 뭐 때문에 해요? 투자는 재테크 뭐 때문에 합니까? 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재테크 투자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정의 마인드.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 긍정의 마인드.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투자하면 안 돼 할 때 나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재테크에서 승자가 된다. 제가 이거는 오랫동안 부동산 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원칙입니다. 저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했지만 결국은 이 역발상 마인드를 가지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돈을 벌었다는 거. 그건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 역발상 투자 마인드. 이것을 가져야 재테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승자가 될 거다. 아시겠죠? 자, 4월 3일 특별 세미나 용산, 강남, 한강변 이런 곳이 찐 투자처다. 찐 투자처가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자, 인간사에는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기회를 잘 타면 성공에 도달하지만 놓치면 인생 항로는 여울에 박혀 불행하기 마련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너무 유명한 작가죠. 자, 기회라는 거는 분명히 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거 와요.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가 왔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부동산 DJ, 부디 구독자님들은 기회를 왔을 때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꼭 그런 지혜를 갖게끔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 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